불이 나갔습니까?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자,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당연히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립 승인 절차라고 하죠. 아까도 살짝 나왔는데, 이 수립을 했으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이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그거 보실 때, 자, 먼저 맨에 나오는 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죠. 근데 그 권의 지정은 아까 우리 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2개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할 때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했죠. 밑에 2번에 그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시하고 기초사부터 보는데, 자, 이렇게 순서를 잡죠. 그 절차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수립 승인 절차니까 일단 그 세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에 수립이란 말을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란 말 씁니다. 자, 수립을 한 다음에 한 칸을 떼고 승인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 순서니까 수립 승인 절차. 중간에 뭐 하셔야 돼요? 네, 중간에 이렇게 의협심이라고 채워놓으시면 돼요. 의협심, 그 다음 맨 위에가 기, 끝에가 공, 이렇게 수립 승인 쓰시고 중간에 이제 의협심을 쓴데, 의협심 강한 사람이 기공체조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의협심 기공,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하나씩 보죠.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핵심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권자가 광역계획권에 가서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 측량 하여한다. 의무란 얘기죠. 그 하여한다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초조사는 의무적 절차로서 그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 측량을 하여한다. 자, 밑에 2번에 보시면 다른 행정기관한테 가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기초조사 같은 거 할 때 다른 행정기관한테 가서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기초조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로 가볼까요? 자, 기초조사 끝나면 의견 청취인데, 자, 수립을 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둘로 나눠서 한다. 자, 하나가 주민 및 전문가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만 듣지 말고 이 전문가 의견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은 지방의회고, 그러니까 지방의회라고 아예 쓰세요. 2번에다가 그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선출해서 뽑은 지방의원들의 모여있는 지방의회 쪽 의견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민 전문가 의견에서는 핵심이 뭔가요? 공청회라는 거. 자, 이거를 공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겁니까?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을 직접 구속을 하지 않죠. 직접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간접적으로 공청회만 개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공청회라는 표현을 공람이라고 하면, 자, 공람은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예요. 자, 공람은 좀 이따가 도시관리계획할 때,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할 때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할 때는. 근데 이제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공청회만 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일반인들을 직접 구속하지 않을 때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간접적으로. 이거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이 공람할 때 이게 공고 열람인데, 요거 열람할 때 요 기간이 며칠일까요? 요 기간 14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람이라는 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해서 알린 다음에 14일 정도 기간을 주고 행정관청에서 의견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의견 있는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서 요 기간 안에 행정관청의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의견을 직접 내는 거예요. 직접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 공람. 14일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공청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청회는 따로 이렇게 큰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얘기하고 토론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의견을 접수받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로 내려가시면 지방의회는 시험 문제 물어보는 핵심이 행정 단위를 말하셔야 돼요. 행정 단위. 어떤 의회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의회 이름을 시, 도의회 및 시, 군의회입니까?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시도의회, 시군의회를 두 개를 다 쓰셔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립권자를 그대로 이게 복사한 거죠. 아까 이 수립권자 좀 볼게요. 여기 세 번째 카드로 먼저 보실까요? 자, 수립권자 할 때 수립을 누가 했습니까? 아까 우리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고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어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도지사나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예외고 기본적으로 누가 수립하셔야 돼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가 할 때는 의회도 무슨 의회예요? 시도의회고 시장, 군수가 하면 시군의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 순서는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도, 시군의회를 두 개를 다 써주는 형태. 자, 그 행정단위를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냈었어요. 여기 시도의회, 시군의회를 이렇게 안 쓰고 이 표현을 시군, 구의회 이따 기출문제 보실 건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요거를요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럼 행정단위가 안 맞죠? 구의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시도의회는 또 빠져 있잖아요. 당연히 이게 틀린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지방의회는 며칠 정도 안에 의결을 내야 됩니까? 지방의회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죠.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시도의회, 시군회라고 하시고 뒤에 추가적으로 시장, 군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 밑에 세 번째로 내려오시면 수립을 해서 이제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 군수 공동수립, 시도지사 공동수립했으면 밑에 번호 2번, 3번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신청하셔야 돼요? 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승인을 해야 되겠죠. 도지사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을 하면 이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승인을 하기 전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님은 뭐 하셔야 돼요?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하는 거 해야 되고 심의라는 것도 해야 됩니까? 심의. 회의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인하기 전에. 그래서 그 협의 심의를 한번 보세요. 교재. 협의 심의 항목. 자,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을 할 때는 누구랑 협의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동료 장관들.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자, 회의하는 것도 이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밑에 2번도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자, 이때 가로 열고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도 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협의 요청, 아까 지방의회처럼 지방의회가 의견 요청이 들어가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 협의 요청을 받은 요 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도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간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됩니다. 30일. 여기도 30일.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빨리 내라.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행정기관도 30일 안에. 자, 승인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 절차. 승인을 했으면 서류를 보냅니까? 다시? 송부한다. 관련 서류를 자, 요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는 거고 국토해양부 장관님은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송부받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자, 외부로 발표하는 게 뭐예요? 공고. 자,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라는 말 쓰는 거고 구속적 계획할 때는 고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확정된 계획을 외부로 발표하는 것을 공고인데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이 열람도 30일 이상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관련 서류를 30일 이상 정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고와 열람을 승인권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승인권자가 승인한 다음에 서류를 뭐 했어요? 송부했잖아요. 송부. 송부 받은 사람,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마무리 보시면 공고 열람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공고, 이게 발표한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행위는 그 송부받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공보라고 돼 있습니까? 공보? 그 공보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신문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시키게 돼 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실래요? 16페이지부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를 원래 본문이에요, 본문. 근데 본문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이 본문 내용들은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19페이지로 오십시오. 19페이지 오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조정? 조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바로 조정 신청이라는 거예요. 조정 신청. 자, 이거 조금 어렵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정 신청은 뭐 하는 거냐면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넣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기 보십시오. 수립권자 할 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청주시장 초원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밑에 거는 시도지사 공동입니까? 근데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협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해서 승인 신청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됐을 때, 협의가 됐을 때는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협의가 돼야지 이게 공동으로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의 반대 상황으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승인 신청도 안 올라가니까 여기 승인권자가 직접 수립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3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기니까 이 협의가 이제 안 됐을 때, 보통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저 조정 신청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신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다가 협의가 뭐하면 안 되면 자,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이라는 걸 넣는 거고, 자, 시도지사는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이라는 걸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도지사님이 조정을 해주겠죠. 그럼 조정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조정 신청.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조정 신청이라는 게 19번에 보시면 그 5번에 1번 시도지사의 조정 신청, 양가로 1번.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에, 서울시와 경기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밑에 2번 좀 보세요. 조정 절차. 국토부 장관님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협의해보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협의가, 그 권고, 그 기한 내 협의 권고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권고를 했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직접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시장 군수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끼리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도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기한을 정하여 다시 협의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한 내 협의도 안 되면 직접 조정을 해줄 수도 있다.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좀 보시고, 자, 뒤에 이제 06번에 보시면 수립 기준 나오죠? 자, 요거는 쉬운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수립 기준이라는 게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공통적으로 어떤 수립 기준이라는 세부 기준을 만들어준다고요. 수립할 때 참고하라고. 그럼 이런 기준은 관청 중에 누가 정한다? 네,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죠.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수립 기준을 정해준다. 그럼 이따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기준자 붙은 거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정한다.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수립 기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좀 보십시오.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겁니까? 포괄적, 개략적. 왜냐하면 장기 방향이니까. 광역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만드셔야죠.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다만 특정 부문을 위주로 수립할 때는, 특정 부문을 위주로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명확한 지침